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22년 기준으로 750만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1인 가구 통계보다 약 220만 가구가 더 잡혀 있는데요. 이는 작년 말 기준 972만 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총 몇 가구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행안부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2370만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70만 가구 중에 972만 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며 수치로는 41%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조상원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주민과장은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초에는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어림잡아 두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라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인 가구 중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60대가 그 다음 다시 5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는 20에서 40대가 혼자 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만 실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4%가량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어쨌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안 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본격적인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부부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없기에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청년층의 1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청년들이 지낼 곳과 주택들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것들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여드렸듯이 앞으로는 인구 구조상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30대 이하의 청년 가구 수는 줄어들고 60대 이상 가구 수가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게 됩니다. 1인 가구가 청년 중심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바뀌게 되면 여성노인 1인 가구가 상당한 숫자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사망하고 나서 최소 10년 이상은 여성이 혼자 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고령 사회가 도래하여 고령자 1인 단독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노인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데요. 이웃나라인 일본도 이미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에서 15년의 시간을 두고 일본 사회 구조를 비슷하게 쫓아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의 1인 가구는 3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의 1인 가구는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일본 또한 젊은 남성과 고령 여성이 1인 가구의 주요 연령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노령화와 1인 가구화의 시기를 일본이 먼저 겪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낫고 그 시스템의 좋은 점을 배워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사실 100세 시대는 여성이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일본 국민의 경우 90세 이상의 87%가 여성이고 100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89%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남성 수명이 여성에 비해 길지 않기 때문에 100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나는 100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초고령 사회의 주역은 아직까지는 여성이고 여성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명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면 기본적으로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 질병 중에서도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85세 이후를 예로 들자면 웬만한 성인병인 당뇨병,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는 걸로 인해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질병이 치매입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대비가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 외에도 위에 말씀드린 중대 질병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면 몸이 아프더라도 본인 의사결정에 의해 삶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가족들과 소통도 되니까 간병을 해도 그나마 덜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답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암 같은 중대질병은 내가 걱정할 일이고 치매는 가족이 걱정할 일이라고 합니다. 중대질병은 내가 고통을 느끼니 힘든데 치매는 내가 아픈 줄도 잘 모르고 가족이 더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 치매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면 중대 질병에 대비를 해놓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60세 남성이 75세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10명 중에 2명이 사망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망인데요. 그 다음에 92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2명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생의 후반전은 전혀 평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일 경우 60세가 되면 내 주위 10명 중에 2명은 15년 이내 사망을 하고 10명 중에 2명은 32년 이상까지 사는 아주 불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사망률은 고령 초기에 높은 편이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후반부로 그 시기가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여성들이 겪는 특별한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3번의 노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 인생 후반부를 여성들이 많이 케어해주면서 보냅니다. 남자들은 자기 부모든 장모님이든 신경을 써준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여성이 결국 친정이나 시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그들을 케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인생 후반부를 또 케어하게 됩니다. 효자, 효녀, 자식이 있어봤자 아내가 케어하는 것에 비하면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아들이 똥오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딸이 와서 아버지의 똥오줌을 갈아줄 때 정신이 없던 아버지도 그때만큼은 긴장하면서 움찔움찔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인의 노년기를 스스로 케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여성은 노년기 3번을 겪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인 본인의 노년기는 주로 혼자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건강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들은 다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나 외할머니들이 다 남아 계시지 않던가요? 그분들이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한 집안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가문에 어떤 것을, 어떤 정신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여성이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고 유산이나 상속을 마무리하는 것도 여성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잘 준비해서 집안이 깔끔하게 내 모든 것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조용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는 여성들이 인생 후반전에 있어 중요성이 훨씬 커지는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후 준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건강과 함께 돈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이어서 연금이 떠오르게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면 국민연금 남성 가입자는 1223만 명이고 여성 가입자는 1026만 명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수는 남성이 345만 명, 여성이 286만 명인데요. 가입자와 수급자 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남녀 간 격차 또한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남성이 받는 연금 액수에 비해 여성들이 받는 연금 액수는 상당히 적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남녀 금액별 연금 수령액을 비교한 결과 여성들은 40만 원 미만을 받는 구간의 7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타고 있는 여성분들 10명 중 7, 8명은 40만 원 밑으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연금액 월 100만 원을 넘게 받고 있는 경우를 보면 남성은 54만 8,767명, 여성은 고작 2만 1,339명으로 100만 원 넘게 받고 있는 남성이 여성보다 26배나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성 연금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 기간이 20년 넘은 남성은 81만 명 정도인데 반해 여성은 14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 남성들에 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짧습니다. 연금액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입 기간인데 여기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남성들보다 대체적으로 급여소득도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많이 넣어야 많이 타먹는데 가입기간도 짧은 데다가 불입 액수마저 적으니 여성연금 수령액이 작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남녀 평균 연금 액수의 격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평균 수령액은 2021년 기준으로 50만 1,000원인데 반해
여자의 수령액은 남성의 50% 수준인 26만 9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여성보다 남성들의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연금 액수가 이렇게 낮으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평균 연금 격차는 2017년부터 조금씩 확대됐는데 요양보호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원 등 여성이 집중된 직종의 국민연금 가입이 부진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성별 격차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등이 연금의 성별 격차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성의 권익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출산 크레디트를 아이 한 명당 3년, 현재 둘째부터 12개월, 최대 50개월로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된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한을 없애면 특수고용직 여성 근로자의 노후연금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노후가 걱정되는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비교적 복지가 좋다는 서구권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 청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들은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나온 여성들인데요. 여성 노동자의 상징, 리베공 로지들입니다. 이들은 연금개혁이 성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외치면서 연금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프랑스 여성의 평균 연금 수령액도 남성보다 40%나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권 나라들은 성별 연금 격차를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노후 재정을 대비할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연금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가 되니까 방 3, 4개의 넓은 집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고 내 노후는 자식에게 좀 맡겨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타시던지 집이 좀 크다 싶으면 작은 집으로 옮겨서 남는 돈은 병원비 등 목돈이 크게 들어갈 것을 대비해 저축을 하던지 아니면 적당히 활용하시고 새로 이사온 작은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을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매년 연금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내가 죽으면 내 주택을 처분하여 총 수령한 연금액보다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많으면 남은 금액을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내가 수령한 연금액이 주택 처분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추가 금액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월 연금 수령액은 대략 표와 같은데요. 내 주택의 시세가 4억 원일 경우에는 월 131만 1,000원을 받게 되고 시세가 9억 원일 경우에는 월 294만 9천 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집을 물려주는 시점부터 갑을관계가 바뀌고 자식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집을 팔고 그 돈 일부를 다른 곳에 활용하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방법이 진실되고 통한다 하더라도 잘 되면 다행이지만 낮은 확률이라도 잘 되지 않으면 내 하나뿐인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그런 작은 욕심마저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욕심내다가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하니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혼자 남은 여성 노인들이 건강도 적당히 관리되고 풍족하진 않지만 노후 재정이 연금 등으로 먹고 살 만큼 돌아간다면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고독사로 이어질 만큼 노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인데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말도 내가 부모로서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조금 쥐어주어야 나를 찾아오고 챙길 때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 관계에서 중심은
화목한 가족의 관계이고 그 다음이 친구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소그룹 안에서의 활동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런 분들과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기안84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과 모여 같이 달리기를 하고 보람을 느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재미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잘 지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치구의 문화센터나 여성인력개발원과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면서 취미생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렇게 배운 취미를 내 특기로 살려 다시 남들을 가르치거나 전시나 출판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노래나 악기, 글쓰기, 뜨개질, 요리,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 명상, 컴퓨터, 유튜브, 블로그, 각종 다이 만들기 등 모든 것이 취미로 시작해서 특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앞으로 100세 시대는 여성들이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 훨씬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보다 평균 10년 이상 오래 살기 때문에 한 집안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떠나는 남편이나 본인들 앞가림하기 바쁜 자식들을 너무 믿지 말고 나의 건강은 물론 노후 재정을 잘 준비해야 하고 외로움도 이겨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몇 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한 사람에게 배우자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경험하는 배우자와의 사별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외로움, 역할 수행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별 슬픔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회복하는 적절한 애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1인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어르신들의 사별로 인한 우울증을 예방하고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윌리엄 워든의 애도 과업을 참고하여 4단계의 애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단계는 상실 수용 단계로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주제인데요. 여기서는 전년도 참여자와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도에 대한 미니 강의를 진행하며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2단계는 애도 고통 감내 단계로 사별 슬픔을 극복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는 사포에 고생한 손을 그리고 남편에 대한 감사장이나 미움상을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3단계는 고인 부재 환경 적응 단계로 고인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라는 주제인데요. 본인의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고 맞춤형 노후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4단계는 새로운 삶 발견 및 투자 단계로 새로운 삶 살아가기라는 주제인데요. 화분 만들기를 하고 묘비명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후 수치 측정에서 슬픔과 우울감이 완화되고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는 등 배우자 사별로 힘들던 삶에 회복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고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살고 있는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은 추후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올라오는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